반갑습니다. 김준호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험 되게 어려웠죠. 되게 어려웠죠. 그럼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진짜 뭐 반응이 전부 다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고, 국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커밀, 우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전년도 우리 합격, 필기 합격선이 거의 85점대 중심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마 25점에서 30점 정도까지 평균이 떨어질 겁니다. 올해 이번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합격선들이 거의 60점 전후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성적대에 이제 근접하신다면 면접을 갖다 이제 준비해 보실만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멘트 있지 않습니까? 멘트를 갖다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놔야 돼요. 실제로는 대부분에 있죠.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정상적으로 면접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예상했던 질문들이 70% 이상, 80% 이상 나오게 돼요. 그리고 70%, 80% 하면 상당히 대답을 잘한 거거든요. 무조건 이제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면접관이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랄까, 자기가 이제 그 전에 학생들한테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가지고, 야, 이제는 좀 갈라내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상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팀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면접 질문들을 갖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예상을 못했던 질문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면접을 갖다 일정 수준까지 공부한 학생들도 멘탈이 들려가지고 아는 질문조차도 대답을 갖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기 좋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보장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걸 갖다 똑같은 질문에 세 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멘트를 갖다가 모를 때 뭔가 잘못 들었을 때 멘트를 갖다 한 두세 개 정도 만들어 두고 있죠. 요거를 갖다 번갈아 가면서 쓰세요. 그리고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어려운 질문을 갖다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 질문을 해서 얘가 당황을 하면 자기도 미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분명히 이 학생이 대답하기 조언이 있죠. 평범한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갖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여러분이 임팩트가 강하게 대답을 갖다 잘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전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연달아 모르는 질문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BBQ는 잘 아는데 BBR에 대해서 물어봐. BBR이 뭔지 모르겠어요. BBR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계속 원래 이게 바로바로 써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기법이 있어요. 일단 면접에서 계속 모르는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왔는데 BBR이 나와서 BBR 또 모르겠어. 근데 내가 BBQ는 알고 있어. 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BBR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BBQ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BBQ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아예 면접 방향성을 갖다 바꾸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면접관들이 야, 너 하지마 얘기할까요? 아니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얘기할까요? 대부분 면접관들이 지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지네가 어려운 질문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면접을 보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되게 임팩트하게 임팩트 강하게 이제 설명을 잘하면 있죠. 면접관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 질문들은 얘들을 갖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서 이제 받게 되는 전형적인 이제 질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파트가 공직 관련 질문에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일반 공무원 면접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면접에서 받는 질문들을 우리한테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질문들이 뭐 공직 가치, 공직관,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그리고 조직 내에서 네가 사회생활을 갖다 어떤 식으로 해갈 거냐, 어떻게 잘 적응해 갈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질문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있죠. 일반 공무원들도 전부 받는 질문입니다.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직생활과 개인생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뭐 이런 질문, 혹은 상사나 비리란다. 동료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직의 관행이나 관습을 깨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경험은 없습니까?
그다음에 상사와 의견 충돌 시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대부분은 이제 공직 관련, 공직 가치, 부정부패, 조직 내 사회생활과 관련된 일반적인 공무원들도 모두 받는 게 있죠.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무원 면접에서는 있죠. 질문이 안 나오는 우리만 받는 특수한 질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편이라든지 금융, 펀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금 시간에 배웠던 지식들 있죠. 요런 지식이 그 객관식 시험이랑 면접에서는 대답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이제 그 지식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갖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 기출에 보시면은 우체국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추천 신규 사업 서비스와 그 이유를 설명하라. 뭐 이런 질문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체국에서 블랙 컨슈머 뭔지 알죠? 블랙 컨슈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 작년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이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4차 사업. 우리 우체국이 나름대로 정부 기업 중에서는 최첨단을 달리는 기업입니다. 4차 산업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다 맺고 있어요. 우체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정리를 갖다 하셔야 돼요. 동시에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우체국에서 야 이런 사업들을 갖다 시행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걸 갖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독자성을 갖다가 나타내는 어떤 답변으로서 또 하나씩 이제 준비를 갖다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우편 업무 보는 과정에서 비상상태, 긴급사태들이 있거든요. 환자가 아파서 돈이 필요한데 직접 올 수 없는 경우, 돈을 찾으러 올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도 막 나와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답변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준비를 갖다 해 나가셔야 돼요.